자, 여러분, 컴퓨터 비전 16강 오브젝트 디텍션 중 페이스 디텍션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얼굴 인식은 우리 여러분들 다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다 탑재가 돼 있죠. 여기 지금 애플에 벌써 이제 이름도 바뀌었을 텐데 아이포토라고 불리던 앱에 탑재된 얼굴 검출의 결과 예시고요. 요 쿠키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얼굴을 찾고 있는 그런 사례가 보이죠. 그보다도 전에 아니면 그 무렵에 이제 벌써 이것도 꽤 옛날인데 니콘사의 S60 디지털 카메라가 이렇게 광고를 했었어요. 이게 광고였는데 이제 이상한 좀 귀신 사진들, 귀신 얼굴들도 잘 검출을 한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검출을 잘한다, 얼굴 검출 잘한다 이런 거 좀 광고하기도 했었죠. 페이스 디텍션과 레커니션이라는 개념이 좀 구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페이스 레커니션, 얼굴 인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접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 디텍션은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쭉 영상의 모든 어떤 박스들마다 다 살펴보면서 어디에 얼굴이 있느냐, 얼굴이 있는 부분의 박스를 찾아주는 그런 문제를 페이스 디텍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디텍션을 하면은 얼굴 영역을 찾아주고 그 얼굴이 맞는 해당 어떤 구체적인 박스 같은 걸 찾아주는 것까지가 디텍션이고, 레커니션은 그래서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셀리라는 이름의 사람이다, 이런 거를 레커니션이라고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근데 페이스 레커니션이 디텍션과 이게 결국은 누군지 식별한 거니까 이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디텍션,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리고 하나 더 사진 두 장을 보여주고는 이렇게 좀 표정이 다른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 두 사진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 볼 때 쓸 때 얼굴로 이렇게 언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페이스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verify, 검증을 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사실 recognition이라는 말이 워낙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face recognition 하면 detection, identification, verification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광의의 face recognition이고 협의의 좁은 의미의 face recognition은 identification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어요. face detection은 굉장히 의외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개의 위치와 크기별 박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십만 개까지도 될 수 있는 그 박스들에 대해서 얘는 얼굴이다 아니다 라는 걸 판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100만 화소짜리 영상에 대해서 그 유사한 그 거의 픽셀의 개수와 유사한 픽셀의 개수와 유사한 개수의 얼굴 후보 영역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100만 개에 해당하는 100만 개나 되는 그런 박스들 중에 영상 내에 얼굴이 있어봤자 몇 개가 있겠어요.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어도 100명은 안 넘죠, 보통. 통상적으로는 많아야 10명 정도 사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개의 박스 중에 실제 얼굴인 박스는 10개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서는 얼굴이 아닌 윈도우를 빨리 좀 쳐내고 이러면 좋을 수 있겠죠. 1 메가픽셀 영상에 대해 모든 영상마다 그 얼굴 오검출, false positive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포지티브, 얼굴이 맞다, 양성이다라고 이렇게 판별한 그 박스가 근데 얼굴이 아닌 그런 걸 false positive라고 하는데, 이런 얼굴 false positive가 도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100만 개의 박스에 대해서 얼굴 false positive가 나오지 않으려면은 false positive rate이 100만 분의 1 미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100만 분의 1 이상이면은 웬만한 사진 찍은 거에서 false positive 얼굴이 하나씩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false positive가 많이 나오면 이게 얼굴 검출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는 얼굴 검출 오류는 얼굴이라고 제대로 못 찾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얼굴이 아닌 걸 얼굴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 두 번째 그 얼굴이 아닌 걸 얼굴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요게 사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잘 예방하려면은 굉장히 이 어떤 에러 레이시 낮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굉장히 잘 동작을 하는 페이스 디텍션 알고리즘을 거의 무려 20년 전에, 이게 2000 아마 1년인가 뭐 그럴 텐데, 여기 지금 제 얼굴에 가려져 가지고 여기 애초에 2001년에 이제 제안이 된 거를 몇 년 후에 이제 저널로 좀 더 정리를 좀 더 하긴 했는데, 이 기법을 20년 전에 이렇게 폴 비올라와 마이클 존스라는 두 분의 연구자들이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올라 존스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비올라 존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올라 존스 페이스 디텍터, 실시간 물체 검출의 뭐 기념비적인 기법이고요. 학습이 느리지만 검출은 아주 빠릅니다. 학습 단계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렇게 학습만 해놓고 나면은 진짜 빠르게 검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요 아이디어가 이렇게 세 개인데요. Integral Image, Boosting, Attentional Cascade, 요거 세 개입니다. 그래서 Integral Image는 피처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얘가 페이스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데, 우리 키포인트 디텍션 디스크립션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어떤 박스를 정량화하는, 박스의 모양을 이렇게 벡터로 정량화해주는 그런 피처 디스크립션을 결국 여기서도 하게 되는데, 이 피처 디스크립션을 할 때 인테그랄 이미지라는 거를 쓰면은 여기 비올라 존스 페이스 디텍터에서, 이 비올라 존스 페이스 디텍터에서 정의한 피처의 그 디스크립터를 굉장히 빨리 계산할 수 있게 해줘요. 사실 이 특징 연산이라는 게, 이 피처라는 게 hair-like feature라고 부르는 그런 피처 디스크립터를 썼는데요. 우리 전에 배운 시프트에서는 뭐 히스토그램을 썼는데, 여기서는 다른 피처 정의를 쓰는데, 이 피처 정의랑 인테그랄 이미지라는 거랑 얘네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인테그랄 이미지라는 걸 써서 하이라이트 피처라는 걸 빨리 계산할 수 있었던 거고, 인테그랄 이미지를 써서 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하이라이트 피처라는 거를 정의를 했던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는 부스팅이라는 건데, 이 하이라이트 피처 하나하나를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거를, 근데 조합을 하는데, 특징을 조합을 하는데, 이 조합을 할 때 어떤 것들끼리 조합을 할지를 적절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적합한이 아니라 적절한이라고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상호 보완적으로 특징들을 조합하려고 조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부스팅입니다. 그 다음에 Attentional Cascade라는 거는 이 조합을 직렬 연결을 시켜서 앞선 단계에서 아닌 것들은 빨리 폐기를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Integral Image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Integral Image for Fast Feature Evaluation이라고 하는데, 피처를 빨리 연산할 수 있게 해주는 Integral Image다, 뭐 이런 얘기죠. Integral Image는 이미지 자체로 보면은, 이미지 그 하나하나의 픽셀 값들은 뭐냐면은, 여기 요 위치에서의 인테그랄 이미지 i의 픽셀 위치 x, y의 값은 여기 0,0부터 x, y까지의 요 박스 내에 속하는 모든 픽셀 값의 총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픽셀 값의 합을 값으로 갖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 인테그랄 이미지라는 거를 계산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픽셀에 대해서 폼은 연산 딱 한 번으로 생성이 가능해요. 이 인테그랄 이미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summed area, 다 합쳐진 넓이, 표, 뭐 이렇게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하느냐? 여기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x, y 좌표의 누적 합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미 기존에 값들이 다 계산된 영역이 있어요.
사실은 뭐 맨 윗행에서부터 쭉 이렇게 누적을 시켜 나갈 텐데 누적을 시켜가는 와중에 지금 요 픽셀 값은 얼마예요? 여기까지의 총합이죠. 그래서 그 다시 보면은 요 픽셀 값은 여기까지의 총합.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픽셀 값은 여기 픽셀 값들의 합은 별도로 이 행에 대해서만 쭉 합을 계산해 오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매 행 시작할 때마다 그 행에 대한 행별 누적 합들을 따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행에서는 모든 이 그 값들마다 위치마다의 인테그랄 값들이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테그랄 이미지의 그 IXY는 이제 여기 IIXY-1 요 값에다가 여기 지금 현재 위치의 픽셀 값, 요 i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고 i가 인테그랄 이미지라고 하면은 현재 픽셀 값에다가 여기 요 행위 값과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행의 값이 여기 s, y,고 거기다가 x, y-1 플러스 s, x, y를 하면은 x, y의 인테그랄 이미지 값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거 뭐 코드를 보시면은 i라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i는 2디멘셔널 배열이 될 테고 s라는 배열은 이제 뭐 매 행마다 초기화를 시켜줘도 되는 그 행의 길이만큼 되는 1D 배열로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연산을 포문마다 실제로 해주면 돼요. 식 두 개죠. 요식. 그래서 파이썬 뭐 파이썬으로도 구현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말씀드린 대로 포문으로 연산은 파이썬에서는 사실 그냥 그 원소에 직접 접근해서 포문을 계산하면 좀 느려질 수 있거든요. 넘피를 쓰면 좋습니다. 넘피의 벡터라이제이션 이 다 적용이 되는 함수가 있거든요. 컴썸, cumulative sum이라는 함수로 인테그랄 이미지 계산하는 과정이 다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함수를 쓰는 게 좋아요. 인테그랄 이미지를 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임의의 사각형 내에 있는 픽셀의 총합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ABCD는 인테그랄 이미지 내에 사각형 렉탱글의 네 꼭지점에 갑시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가 오리지널 이미지 I에서 이 위치, 이 박스 내에 속하는 모든 픽셀 값의 총합을 계산을 하려면은 인테그랄 이미지에 여기 A 픽셀 값 빼기 B 픽셀 값 빼기 C 픽셀 값 더하기 D 픽셀 값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해당 사각형 내부의 모든 오리지널 이미지의 픽셀 값들의 총합은 인테그랄 이미지에 A-B-C 플러스 D 하면 돼요. 그러니까 A는 요 넓이를 다 계산한 건데 거기서 B를 빼면은 요만큼을 빼는 거죠. 요만큼 B가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C를 빼면은 C가 여기일 텐데 요만큼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A 전체에서 여기 한 번 뺐고 여기 한 번 뺐고 여기는 두 번을 뺐죠. 그래서 여기만큼을 D만큼 D 픽셀 값만큼을 다시 한 번 더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A, B, C, D 각 좌표들로 정의가 되는 임의의 사각형 내의 픽셀 값들의 총합을 우리가 인테그랄 이미지를 이용해서 아주 빨리 덧셈, 뺄셈 세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아주 빨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큰 사각형이든 작은 사각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테그랄 이미지를 계산해서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이 피처로 har-like featur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비올라 존스 알고리즘에서. 근데 har-like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har을 이름이 har wavelet이라는 거에서 나오거든요. 영상 처리 이론에서 있는 개념인데 그거랑 비슷한 그런 뭐 개념을 좀 가져왔다 해서 har-like har랑 유사한 피처다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게 여기 지금 나와 있죠. har wavelet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요런 어떤 커널 같은 거를 응용하는 그런 이론인데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있는 픽셀 값들은 모두 빼고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이쪽 부분에 있는 픽셀 값은 모두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은 결국은 밝은 부분에 있는 픽셀 값들의 총합 빼기 어두운 부분에 있는 픽셀 값의 총합이 됩니다. 밝기 값 합의 차이가 되는 셈인 거죠. 이거를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내부의 다른 포지션과 스케일에서 계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전체 영상에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쭉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갈 텐데 어쨌든 현재 어떤 있는 어떤 위치가 여기 요 포인트에 딱 있다. 여기에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가 있다.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여기에 있든 아니면 슬라이딩 윈도우가 여기에 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가져오면은 이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런 모양이면은 이 슬라이딩 윈도우 안에서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이 highlight 피처가 뭔가 이 박스 내에 얼굴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피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 윈도우에 제각각 뭔가 여러 개의 위치와 스케일에 대해서의 이런 highlight 피처를 정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다시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런 식인 거죠. 이 rectangle 필터 내지 필터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직사각형의 이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번 학기 초기에 봤던 박스 필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박스 필터 모든 픽셀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줘가지고 다 합해버리잖아요. 박스 필터에서는 모두 동일한 값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곱해주는 값의 총합이 1이 되는데 여기서는 총합이 뭐가 되는지 총합은 그냥 곱해주는 숫자의 총합은 0이 되죠. 사실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그 그레디언트 구하는 거랑 조금 느낌이 비스무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주 큰 전체 영역들 사이의 차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페이스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 말씀드린 대로 밝은 부분의 픽셀 빼기 검은 부분의 픽셀의 합 뭐 이런 건데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되느냐면은 자, 이 두 가지 소스 영상들이 있다고 할 때 그냥 노이즈 영상과 사람 얼굴 영상이 있다고 그럴 때 여기쯤 어둠에 요런 위치 이게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박스인 거고 우리가 지정해 놓은 이 윈도우 박스 크기 내에 딱 요 위치에 요 크기를 갖는 요런 하이라이트 피처를 두면은 이런 완전 그냥 랜덤 밝기 값을 갖는 랜덤 노이즈 영상에는 요 부분의 총합이나 요 부분의 총합이나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의 밝기랑 요 부분의 밝기랑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요 부분은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이고 눈이 있는 데다 걸쳐 놓은 거고 눈이 있으면 눈썹이랑 등등 해서 대체로 요 부분이 어둡거든요. 눈썹 때문에도 어두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눈 주변의 음영 때문에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비교적 대부분 좀 더 밝기가 밝은 편이 되고요. 사람 얼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특징적으로 이렇게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을 해주는 그러한 어떤 피처 밸류가 나온다 할 수 있겠죠. 이 하이라이트 피처로. 그래서 이 rectangle 피처 아주 단순한 직사각형 영역 내 픽셀 합들의 차라는 이게 어떤 얼굴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어떤 직사각형 피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계산할 때는 이 두 개의 인테그랄 이미지 박스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 사각형에 대한 인테그랄 이미지 박스, 요 사각형에 대한 인테그랄 이미지 박스 총합들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둘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 특징 너무 후지지 않냐? 그냥 픽셀 값의 총합의 차 이걸로 얼굴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느냐? 사실 개별적으로는 좀 후집니다.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사람의 그 음영 이걸 잘 판단해 줄 것도 같은데 싶다가도 사실 비슷하게 윗부분이 조금 아랫부분보다 어두운 그런 어떤 무늬는 찾기가 어렵지 않아요. 얼굴이 아닌 거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특징들이 좀 피처들이 후진 피처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weak하다고 해서 weak 개별적인 피처 하나하나로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약해서 weak classifier라고 불러요. 여기서 지금 피처라는 거랑 classifier라는 게 약간 용어들이 상호 교차적으로 이 피처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또 클래시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했다 뭐 그럴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특정 위치에 그 네모 직사각형 피처에다가 그 값이 이상이냐 이하냐 뭐 이런 숫자만 하나 달아주면 그게 바로 하나의 클래시파이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특정 위치에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 어둠에쯤 되는 요런 박스 이거 하나가 요거 하나에다가 어떤 value의 그 이 출력값에 요 피처 이렇게 합차 계산을 해가지고 도출된 어떤 숫자 뭐 예를 들어 뭐 알파라고 하죠. 알파라는 숫자가 어떤 값 그 W라고 하죠. 아닌가? 오메가라고 할까? 기호가 맨날 다 알파벳이 다 쓰여져 있어가지고 아무튼 어떤 T라는 역치값보다 크면은 얼굴이다, 작으면 얼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피처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래서 이 피처 하나만 가지고 이 T 하나를 연결해 놓은 거를 클래시파이어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처랑 클래시파이어랑 왔다 갔다 좀 이름을 호명을 그렇게 좀 호칭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피처들, 이런 weak 피처, weak 클래시파이어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는 썩 그렇게 완전히 얼굴과 얼굴이 아닌 걸 아주 잘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이런 거를 수천 개 조합을 하면은 꽤 잘 판단할 수 있어요. 얼굴이 아닌 것과 얼굴인 것을 아주 잘 구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피처가 지금 딱 이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가 심지어 24x 24짜리 엄청 작은 박스라 하더라도 가능한 이런 렉탱글 피처의 종류가 16만 개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 위아래 상하 내지 좌우 투 박스 체계의 그런 종류도 있을 거고 3박스도 상하 좌우 방식의 3박스도 있고 아까 대각선 모양의 4박스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하 좌우 상하 2박스 좌우 2박스 상하 3박스 좌우 3박스 그 다음에 4박스는 뭐 상하 좌우는 없지만 그냥 대각선 이렇게 해놨으니까 뭐 5개 종류에다가 박스의 사이즈도 요런 좀 더 좁은 박스 더 좁은 박스 더 넓은 박스의 사이즈의 가능성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가 동일한 사이즈의 박스라 하더라도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위치도 이 큰 박스 내에서의 위치도 완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면은 24x 24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박스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렉탱글 피처의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16만 개나 되는 렉탱글 피처 전부를 다 검출 과정에서 다 계산해 가지고 16만 개 전부에 대해서 이거 페이스려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16만 개 중에서 얼굴인 경우에는 딱 어떻게 잘 들어맞으면은 얼굴인 애에 대해서는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값이 굉장히 작게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피처들이 있을 거거든요. 걔네들만 잘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능한 특징들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 집합을 잘 골라내서 걔네들을 조합해서 어떤 강한 판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weak classifier들을 조합을 하는 방법은 부스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디테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모든 학습 사례, 트레이닝 example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트레이닝 example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 얼굴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 그 딱 그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의 영상 박스인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들어있는 딱 맞게 들어있는 그런 포지티브한 데이터들이랑 얼굴이 아닌 뭐 의자라든가 뭐 얼굴이 아닌 그런 네거티브한 뭐 예를 들어 24x 24 그런 영상들이 쫙 있는 거예요. 쫙 있는 거예요. 걔네들 하나하나가 다 트레이닝 example들인 건데요. 여기 뭐 빨간색은 포지티브, 뭐 파란색은 네거티브, 뭐 이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각 데이터 포인트별로 우리가 가중치를 정의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중치를 보이는 이 그림에서는 일단 이 점의 위치는 이 그 뭐냐
이 각 영상들에 대한 어떤 피처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은 그게 포지티브 박스냐 네거티브 박스냐 뭐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포인트마다 일단 시작할 때는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 게 근데 뭘 시작을 하는 거냐? weak classifier를 찾는 거죠. weak classifier를 찾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hard-like 피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hard-like 피처를 그냥 이 그림상에서는 이 빨간 포인트들과 파란 포인트들을 구분을 해주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찾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빨간 포인트들과 파란 포인트들을 구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모든 가능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이 어떤 기울기랑 절편들 중에 가장 아무튼 구분을 잘하는 애를 학습 에러가 가장 낮은 가중된 웨이티드 에러의 총합 이 그러니까 틀린 애들이 예를 들어 얘가 이제 이쪽은 포지티브고 이쪽은 네거티브다라고 구별을 해주는 그런 클래시파이어라면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죠. 근데 지금 전체 9개 포인트 중에 3개가 틀렸으니까 9분의 3만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9분의 3인데 뭐 현재 상황에서 아무튼 이 9분의 3이라는 에러가 전체 가능한 모든 어떤 클래시파이어들 중에 가장 에러가 낮았다 이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일단 현재 가질 수 있는 위 클래시파이어들 중에 베스트 클래시파이어로 찾은 겁니다. 근데 이 베스트 클래시파이어가 이 세 개에 대해서는 틀렸잖아요. 이 세 개에 대해서는 틀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은 틀린 포인트들 해당 위 클래시파이어 뭐 나름 최적이라고 찾은 그 위 클래시파이어로 미스 클래시파이어 오분류된 학습 데이터의 가중치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앞에 있는 위 클래시파이어로 틀린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은 조합을 시키려고 하는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로는 틀리면 절대 안 된다 해서 걔네들을 틀리면은 뭔가 어떤 에러의 가중치를 더 키워버리게 되는 거니까 걔네를 틀리는 애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첫 번째 클래시파이어가 틀렸던 애들을 더 가중치를 늘려가지고 얘네들은 꼭 맞는 그런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라운드 2가 되었고 라운드 2의 두 번째 위 클래시파이어가 얘가 지금 베스트라고 도출이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위 클래시파이어를 찾았는데 얘가 이번에는 또 아마도 이쪽이 네거티브고 이쪽이 포지티브 그러니까 레드하고 블루로 이렇게 지금 나눠 놓은 것 같죠. 근데 레드 쪽에 있는 요 두 개의 블루들이 또 미스클래시파이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걔네들의 가중치를 또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선 또 세 번째 위 클래시파이어를 도출을 하는데요. 이 세 번째 클래시파이어도 완벽하진 않죠. 얘가 틀렸지만 어쨌든 3개 정도의 위 클래시파이어로 학습을 마무리 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세 위 클래시파이어 찾은 거 1번, 2번, 3번 이 세 개를 합칠 수 있어요. 조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조합을 하냐면 가장 간단한 조합은 선형 조합입니다. 즉 얘 위 클래시파이어로 나온 어떤 분류 코스트, 뭐 분류 값. 그러니까 얘가 뭐 선형 판별기다 그러면은 얘에다가 입력을 대입해가지고 피처를 대입해서 도출이 된 값. 얘에다가 도출해서 얘에다가 입력해서 도출된 값. 얘에다가 도출해서 입력된 값. 얘네들을 각각 선형 조합으로 가중치를 곱한 합으로 합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종 도출된 값이 나오면 또 걔를 가지고 뭔가 어떤 역치 t보다 threshold t보다 크냐 작냐 가지고 뭔가 판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각 판별기의 가중치는 그리고 1번 위 클래시파이어, 2번 위 클래시파이어, 3번 위 클래시파이어의 그 가중치는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정확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히 분류를 잘하던 애는 더 가중치를 크게 두고 아닌 애는 좀 더 낮게 둔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 부스팅을 하는 그러니까 부스팅이라는 기법을 통해 이런 위 클래시파이어들을 조합하는 이 알고리즘은 여기 프로인드와 샤피르의 99년도 논문에서 제안이 처음 됐다고 합니다. 가중치를 조정하고 약한 판별기를 조합하는 정확한 공식은 세부적인 부스팅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비올라 존스 알고리즘에서는 에이다 부스트, 아답티브 부스트라는 기법을 썼다고 해요. 아답티브 부스팅을 줄여서 에이다 부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얼굴 검출을 위한 부스팅에 보면은 뭐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
여기 눈 부분에 있는 weak classifier 두 개, 그러니까 눈썹과 눈 부분과 그 바로 아래 그 음영과 그 다음에 눈동자 있는 부분에 눈썹과 그 사이에 있는 음영,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얼굴을 100% 리콜, 얼굴인 거는 다 얼굴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얼굴 아닌 것으로 포함된 애들이 한 50% 정도 되는 그런 정도, false positive rate 50% 정도 이렇게 되는 두 개 weak classifier만 가지고도 이 정도로 좀 구분을 잘하는 걸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자, 이 부스팅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좀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처를 셀렉션할 때 먼저 가능한 모든 피처의 경우의 수들을 다 이렇게 고려를 해서 크게 이제 큰 풀에다가 이것들을 다 가능한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리스트처럼 가지고 있어요. 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특징들을 선별을 해내야, 셀렉션을 해내야 되는데요. 그 셀렉션 된 그 weak classifier들을 이제 엮으면은 뭔가 strong classifier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하나의 strong classifier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HJ가 이제 weak classifier인 거예요. 그리고 X라는 거는 지금 슬라이딩 윈도우의 그 박스 영상 패치 뽑아낸 거가 입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요 HJ라는 게 결국 하 피처입니다. 하 피처 하나. 그 하 피처 하나에 얘가 이제 페이스다 아니면 페이스가 아니다라는 거를 판별을 해줄 때 어떤 역치 값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피처 값이고, 이 피처 값이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은 이제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작을 때 얼굴이다 아니면 클 때 얼굴이다 이거에 따라서 이 SJ라는 게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부호 어떤 극성인 겁니다. 극성. 작을 때 얼굴이냐 클 때 얼굴이냐. 아무튼 그래서 이 극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역치라는 거 어떤 값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되느냐. 그 다음에 하 피처, unlike 피처, 이거 세 개가 합해지면은 weak classifier, weak learner가 되는데, 이 weak learner들을 방금 말씀드린 부스팅 방식으로 가중치를 계산해서 선형 조합을 한 게 얘가 하나의 strong classifie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된 학습 데이터셋의 에러를 최소화하는 weak learner들을 찾고, 그 weak learner 찾은 것들의 가중치를 그 개별 weak learner의 에러를 가지고 계산해서 걔네들을 선형 조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말씀드린 리처드 셀리스키 박사님의 교재를 보면은 여기 에이다 부스트, 즉 비올라 존스 알고리즘에서 활용을 하는 부스팅 기법의 세부 알고리즘 내용이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식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 계산하는 수식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파이널 클래시파이어가 지금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있죠. 방금 말씀드린 수식이 요거인 거죠, 요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SVM 클래시파이어를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 배운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와 SVM 클래시파이어를 간단하게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부스팅의 장점은 이제 피처 셀렉션과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러닝을 통합을 하고 있어요. 피처 셀렉션을 클래시파이어와 통합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피처 벡터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weak classifier, 그 highlight 피처가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특정 highlight 피처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뽑은 것들이 결국은 피처를 정의하는 셈인 거죠. 그 다음에 학습의 복잡도는 학습 데이터 양에 따라 선형적으로만 증가할 뿐 2차 곡선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부스팅은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양에 대해서 포문만 그냥 이렇게 쭉쭉 한 번씩만 도는 건데, SVM은 어땠어요? SVM은 두 개의 포인트 사이의 어떤 그 중간 경계선을 모든 포인트 쌍에 대해서 계산을 해봐야 됐었죠. 그러니까 포인트의 쌍의 조합을 따지는, 얘는 SVM은 포인트 쌍의 조합이 문제가 되는 거고, 부스팅에서는 그냥 개별 포인트가 고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스팅이 차라리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weak classifier 부스팅 방식에 유연하고, 그러니까 어떤 weak classifier를 쓰느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부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약간 변형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팅을 할 때 굉장히 빠릅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죠. SVM과 특히 비교해서 부스팅은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학습이 또 느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학습 데이터 양에 따라 이제 증가하는 거는 뭐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려해야 되는 위클래시파이어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학습 데이터가 뭐 1000건이 있다 그러면 1000건에 대해서 위클래시파이어 16만 개를 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SVM은 이미 피처를 어떻게 뽑아놨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따지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일단 엔간히 그 포인트가 많지 않으면 SVM이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스팅이 뭐 SVM만큼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고 해요. 특히 다중 클래스 문제에 대해서요. 자, 비올라 존스에서는 어쨌든 간에 SVM이 아닌 부스팅을 쓰는데 그게 왜 부스팅을 쓰냐면요.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아닌 애들은 빨리 걸러내고 싶다인 건데 이 방금 전에 만들어낸 그런 weak classifier 몇 개의 조합으로 만든 조금 strong classifier들을 다시 이렇게 단계별로 직렬 단계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3개의 weak classifier로 이루어진 하나의 strong classifier들을 근데 하나하나씩의 strong classifier를 다시 또 뭐 5개를 묶는다든가 3개를 묶는다든가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직렬 연결을 시켜서 영상이 들어오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yes냐 no냐 첫 번째 단계에서 얼굴이냐 아니냐를 통과하게 만들고 2단계에서는 조금이라도 얼굴 비슷하면 다 그냥 다음 단계로 보낼 수 있죠. 근데 조금이라도 얼굴이 비슷하지 않은 전혀 얼굴이 아닌 애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얼굴이 아닌 애들을 걸러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얼굴이 아닌 애들을 또 걸러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얼굴이 아닌 애들을 걸러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스트롱 클래시파이어는 여전히 뭐 위 클래시파이어 많이 조합해봤자 서너 개를 조합했다고 치면은 이 스트롱 클래시파이어 하나하나 여전히 빠릅니다. 이거를 또 직렬 조합을 시켰는데 슬라이딩 윈도우 박스들에 대해서 뭐 한 80%가 첫 번째 단계에서 걸러졌다. 그러면 20%밖에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미 여러 개의 슬라이딩 윈도우 그 후보들을 다 이제 날려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느린, 좀 더 위 클래시파이어를 좀 더 많이 합쳐놓은 그런 스트롱 클래시파이어, 좀 더 스트롱 클래시파이어 한 애들은 뒤에 배치를 해도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배치를 잘 조정을 하면은 대부분의 데이터는 빨리 이제 걸러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클래시파이어를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Harlike weak classifier의 조합, 부스팅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지만은 SVM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셈인 거죠. 이미 셀렉션 해놓은 weak classifier들이 여러 개 있으면 거기서 그걸 다 한꺼번에 써서 그걸 모두 고려하는 고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 경계를 만드는 걸 테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 조금 스트롱한 클래시파이어들을 쭉 직렬로 이렇게 잘 조합을 해놓은 걸 attentional cascade라고 하고요. 점진적으로 더 복잡하게 하면서 그 false positive rate를 점점 더 줄이게 해요. 처음에는 false positive가 좀 있어도 돼요. 어쨌든 확실히 아닌 애들만 걸러내야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많이 마구자구로 다 걸러내다가는 참인 것들도 걸러낼 수 있으니까 초반에는 참인 거를 더 잘 안 맞추더라도 완전 아닌 것들만 참인 것들은 최대한 걸러내지 않고 완전 아닌 것들만 딱 확실하게 걸러내는 뭐 그런 식으로 가다가 좀 느슨하게 걸러내다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느슨하게 걸른 첫 번째인 거죠. 첫 번째 클래시파이어. 뭔가 공간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하고 세 번째 클래시파이어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더 복잡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더 따져가면서 이 어떤 판별의 영역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더 좁혀가고 구체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false positive가 처음에는 꽤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 아니지 않다면은 걸러주는 통과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false positive를 확실하게 쳐내면서 더 정확한 얼굴 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스케이드, 이 직렬 조합 자체는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아까 부스팅한 거랑 어떻게 다르냐? 이걸 볼 수 있는데요. 단계별로 먼저 목표 검출, 그러니까 디텍션 레이트하고 O 검출률, false positive rate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단계별 설정 목표에 도달을 할 때까지 weak classifier들을 계속 조합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검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얼굴이 맞다고 그냥 느슨하게 해주려면은 threshold를 낮춰준다든지 하면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그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검출 오검출률을 달성을 했는지를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이제 별도의 검증 셋에 대해서 달성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weak classifier를 합쳐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스테이지, 이 각 그 strong classifier도 합쳐놓은 스테이지가 점점 늘어날 텐데, 총 false positive rate, 아까 예를 들어 100만 개의 박스에 대해서 false positive가 최소한 하나라도 최대 하나 미만이어야, 그런 식으로 하려면 false positive rate이 100만 분의 1보다 낮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false positive rate이 100만 분의 1보다 낮지 않으면은 strong classifier 또 하나 추가하고 또 하나 추가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단계별로 그러면은 이전 단계에서의 어떤 결과를 어떻게 쓰느냐? 이전 단계를 통과한 실제 얼굴인 애들과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영상들을 next 단계의 데이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 단계의 false positive들이 다음 단계의 negative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비올라 존스 알고리즘이 제안됐었을 때 그 논문에 제시가 된 실험 결과였는데요. 얼굴 영상 5,000개를 가지고 전부 이제 정면 얼굴 사이즈를 다 24x24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포지티브 셋인 거고요. 포지티브한 데이터들인 거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한 데이터를 뽑았는데 3억 개나 뽑았다고 합니다. 9,500개의 얼굴 아닌 영상에서 박스들을 랜덤하게 추출해서 3억 개를 뽑은 걸 텐데요.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했고요. 페이시스는 그 얼굴 사이즈를 다 정규화 시켰어요. 눈, 코, 입의 위치를 어느 정도 좀 정렬을 시킨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근데 이 페이스 데이터에 최대한 다양한 사람과 뭐 다양한 상황, 환경에서의 영상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습된 비올라 존스 알고리즘은 38개의 strong classifier 스테이지를 가지고, 각 strong classifier는 적으면 1개, 뭐 많으면 50개까지의 weak classifier 피처를 가지게 학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weak classifier가 그러면 38개 스테이지에 대해서 전부 다 합하면 몇 개가 되냐면 6,061개라고 하는데, 그게 18만 개의 특징 후보 중에서 선택이 된 거죠. 슬라이딩 윈도우의 각 윈도우마다 그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제 전체 영상, 입력 영상이 들어오면 이제 윈도우가 쫙 이동해 가면서 그 윈도우 뽑는 거에, 그리고 스케일도 여러 개, 이미지를 줄인 거, 이미지를 뭐 늘린 거, 여러 가지 스케일에 대해서 모든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서 몇 개의 weak classifier를 계산을 했느냐 따져보니까 평균 한 10개 정도의 weak classifier hard like feature를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클래시파이어는 6061개의 weak classifier로 구성이 되는데도 10개만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이 strong classifier 스테이지 중에 이른 스테이지에서 이제 음성으로 판별돼가지고 그냥 걸러진 거죠. 그 캐스케이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10개 정도만 weak classifier 피처를 계산을 했다고 하고요. 학습 데이터는 총 이제 포지티브가 원래 5,000개였는데 그 중에 4,916개를 두고 나머지는 뭐 아마 테스팅에 쓴 거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뭐 3억 개나 든다고 그랬는데 각 스테이지마다 10,000개만 뽑아가지고 네거티브 example를, 그래서 10,000개에 대해서만 이제 포지티브 4,916개, 네거티브 10,000개에 대해서만 이제 포지티브, 네거티브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네거티브 example은 이제 각 스테이지마다 10,000개가 남은 거는 그 10,000개는 지난 스테이지들은 다 통과한 지난 스테이지들에서의 false positive들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3억 개나 되는 많은
네거티브 영상의 풀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가면 갈수록 이제 false positive가 줄어들 테니까 그 중에서도 10,000개를 남기려면은 뭐 굉장히 시작할 때부터 케이스가 많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닝이라는 게 이제 이 슬라이딩 윈도우 스캐닝을 얘기하는 건데요. 테스트 영상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 영상에 대해서 쭉 슬라이딩 윈도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입력 영상을 그대로 쓰는 것, 그대로 그냥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스케일을 변환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1.25배 줄이는 거, 1.25배 더 줄인 거, 1.25배 늘린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스케일대로 영상을 사이즈를 바꿔가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계속 적용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얼굴을 작은 얼굴도 큰 얼굴도 다 찾을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스텝은 뭐 1.25배만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은 1 곱하기 스케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냥 한 픽셀씩 윈도우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전에는 겹쳐지는 박스들은 이제 잘 걸러낼 수 있도록 non-max suppression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학습을 돌릴 때 랜덤성이 이제 좀 부과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네거티브 example을 몇 개를 어떻게 랜덤하게 뽑았느냐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학습될 때마다 완전 동일한 게 뽑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판별기를 따로 학습을 하고는 그 세 판별기의 결과를 투표로 다수결로 활용을 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복수의 판별기를 학습해서 합산하는 것을 앙상블 메서드라고 합니다. 앙상블 방식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했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문에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엄청나게 디테일 고려 사항들을 많이 이제 추가를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능, 소위 그 시스템에 돌아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학습하는데 시간이 몇 주나 걸렸다. 그 20년 전에는 좋은 컴퓨터였겠죠. 466MHz 선 워크스테이션에다가 뭐 그렇게 학습을 돌렸다고 하고 수주가 걸렸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38개의 캐스케이드 레이어, 6061개의 reclassifier feature, 그 다음에 10 features evaluated, 뭐 이거 다 말씀드린 얘기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학습을 하고 나면은 700MHz 펜티엄 3 프로세서에 대해서 384, 288 영상에 대해 얼굴 검출하는데 0.1초가 안 걸린 거죠. 3분의 0.067초 정도면 됐다. 그래서 이걸 1초 기준으로 몇 개의 영상을 볼 수 있느냐 하면 15개, 15Hz의 그런 빠르기로, 그러니까 초당 15프레임, FPS라고 하죠. 프레임 퍼 세컨드. 초당 15프레임 퍼 세컨드로 얼굴을 검출했다고 하고요. 이게 기존에 유사도가 비슷한 comparable accuracy, 유사도래요. 죄송합니다. 정확도, 얼굴 검출의 정확도가 비슷한 그 전에 제일 성능 좋은 얼굴 검출기보다 15배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를 더 향상시킨 것보다도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향상시켰다는 게 이 기법의 당시로서는 큰 임팩트였어요. 자, 이 비올라 존스 기법의 결과 예시들을 봅시다. 2001년도에 15fps로 얼굴 검출했는데 얼굴을 굉장히 많이 찾죠. 요 부분 얼굴은 못 찾긴 했는데 그래도 영상 내에 얼굴이 막 10개, 20개가 돼가는데도 거의 대부분 찾는다는 그런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요거는 false positive죠. false positive고 얘는 이제 false negati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근데 찾아야 되는 거를 못 찾은 양성인 거를, 그러니까 positive인 face를 negative라고 잘못 얘기해서 false negative. 얘는 negative해야 되는 거를 실수로 positive라고 해서 false positive 그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false detection이란 건 false positive를 얘기하는데 false positive 기준으로 기존에 있던 다른 기법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유사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그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alse detection이 영상당 한 50개 있었을 때 그때의 false 그 negative의 비율이 한 9% 좀 안 된 거죠. 한 8%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성능이 정확도가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기법과 비슷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부스팅 효과, 부스팅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위클래시파이어들을 조합했을 때 얼마나 이 장점 개선이 되느냐 이걸 좀 보여주는 건데
200 피처 클래시파이어만 가지고도 95% 디텍션 레이트를 얼추 도출할 수 있대요. 근데 false positive rate이 14,084개 박스 중에 하나. 그러면은 영상 384, 284 뭐 이런 영상이 하나 들어오면은 슬라이딩 윈도우 다 하면 박스 개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합하면 한 영상당 뭐 false positive가 100개도 될 수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 95% 디텍션 레이트이 된다고 하는 뭐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라는 걸 측정을 할 때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 false positive rate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true positive도 올라갑니다. 이게 트레이드 오프니까 false positive가 많아지는 대신 false negative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200개 클래스 피처에 대해서 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했던 false positive rate는 막 100만 분의 1이죠. 그러니까 200 피처보다 훨씬 더 많은 피처가 필요한 겁니다. Not good enough죠. 아무튼 그렇게 6061개의 위클래시파이어를 다 조합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본 겁니다. 보면은 요거는 다 잘 된 결과들인데 요 분은 못 찾았죠. 옆 얼굴이라서 아마 못 찾은 걸 거예요. 그러면 옆 얼굴을 찾으려면 옆 얼굴에 대해서 학습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 또 이 학습 영상의 포지티브를 다르게 주면 옆 얼굴들을 많이 주면 옆 얼굴만 찾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눈을 찾게 따로 눈 검출기를 또 학습을 한 겁니다. 아니면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전부 박스들 중에 남성 박스, 여성 박스 뭐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제 이중 분류하는 거를 남성과 여성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학습을 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메일과 피메일 얼굴을 또 구별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비올라 존스 알고리즘은 굉장히 그래도 쓰임이 꼭 딱 프론털 페이스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하이라이트 피처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얼굴들을 다양한 종류의 물체들을 검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옆 얼굴 검출에 대한 좀 더 결과고요. 요게 이제 트레이닝 DB로 사용을 한 예시죠. 그랬더니 이 정도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고요. 그때 프로파일 옆 얼굴에 대해서 도출이 된 이 하이라이트 피처들 어떤 것들이 도출됐느냐 이런 거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올라 존스 디텍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구성 요소들이 이 rectangular hair-like feature를 가지고 이제 피처로 삼고요. 이 피처들을 인테그럴 이미지를 기반으로 굉장히 빨리 연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 hair-like 피처들로 구성되는 weak classifier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잘 선별할 수 있게 부스팅이라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스팅으로 도출된 몇 개를 조합하는 몇 개의 weak classifier를 조합한 strong classifier를 다시 캐스케이드, 직렬 연결을 시켜서 네거티브한 윈도우들을 빨리 걸러낼 수 있게 이런 attentional cascade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요소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건데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잘 이렇게 만들어내고 잘 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법이 굉장히 많은 연구적인 임팩트가 많이 있었고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법들이 이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시대를 풍미한 그런 주요한 기법들이고요. 이 기법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억할 사항들이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오브젝트 디텍션 물체의 위치를 찾아야 되니 그 위치를 찾을 때 뭔가 탐색을 해야 되는데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써서 탐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피처는 밝기값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피처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피처나 아니면은 그레이디언트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걸 썼었죠. 근데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런 피처들을 디자인을 굉장히 잘 했었거든요. 아주 세심하게 직접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피처를 뭐 부스팅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속도를 위해서 인테그럴 이미지, 캐스케이드 이런 것 등도 고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음성 샘플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스트래핑이라고 3억 개라는 큰 데서 false positive로 남는 애들만 잘 이렇게 좀 표본을 잘 추출하는 그런 것도 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디테일한 정말 머리 굴려가지고는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법들이 지난 몇 년 동안은 이런 기법보다
그냥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등장한 기법들은 다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 영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기존 기법들과 새로 등장한 신세대의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기법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